팩트체크 믿거나 말거나 싶고 이번에 5위 공개합니다. 2012년 호주 멜버른에 사는 청년 백 맥마흔은 큰 교통사고를 당한 뒤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얼마 안 가 의식이 돌아와 가족들이 한숨을 돌리고 있던 그때 아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다시 말해봐. 오 여보, 우리 아들 맞아요? 눈을 뜬 맥마흔이 간호사에게 실례합니다. 굉장히 아프네요라고 한 말을 들은 가족들은요. 이 귀를 의심한 만큼 크게 놀라고 맙니다. 그 이유는 호주 사람인데요. 네. 영어가 아닌 중국어로 말을 했기 때문이죠. 春节来了，那么小明打算怎么过呢？ 아니 저 사람 지금 완전 표준 발음이에요. 발음이 좋네. 그냥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닌데? 표준어죠, 표준어. 성조를 잘 지키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요. 유창한 중국어도 모자라서 중국어로 부모님 사랑해요라며 난 곧 회복될 거예요라고 쓰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쓰기까지. 진짜. 참고로 벤 맥마흔은 고등학교 때 잠시 중국어를 배우긴 했지만 당연히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사고 후 중국어를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모국어인 영어는 잘하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 이거 무슨 얘기죠 이건 또? 참고로 보통 저런 현상이 일어난 뒤 며칠 만에 이제 언어 능력을 다시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초능력처럼 왔다 순간적으로 가는구나, 그냥. 왔다 가는 거죠. 네. 그런데 백맥마흔은 이후에 샹하이에서 석사 과정까지 밟았고요. 중국에서 TV 프로 MC의 패널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맥마흔에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외국어 능력은 정말 사고 때문이었을까요? 진실 혹은 거짓! 히가시노 게이고의 패러렐 월드 러브 스토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사랑을 뇌파로 조정을 해요. 어허.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던 기억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이 사람 좋아했던 걸 지워줘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 되게. 그럼 상처를 안 받잖아요. 그런 정도로 사람의 뇌는 이 뇌파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기술까지 왔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 소설을 읽었다는 걸 꼭 얘기하고 싶었죠. 예. 매력 어필 성공입니다. 아, 그래, 감사하네요. 네네. 팩트 체크 믿거나 말거나 싶고 4위를 공개합니다. 내 전생은 할리우드 배우. 미국 오클라호마주 머스코지에 사는 올해 12살이 된 아이 라이언 하먼스. 이 아이는 4살 때부터 아주 생생한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고요.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나 5살이 됐을 때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전생에 할리우드 배우였어요. 처음엔 아이의 황당한 얘기에 그저 코웃음을 쳤다는 라이언의 엄마. 그래서 엄마는 할리우드 관련 서적을 아들에게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라이언이 1932년 영화인 나이트 애프터 나이트의 사진을 보던 중에 한 명의 조연 배우를 가리키며 엄마 이게 저예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름 돋아. 어우. 사진 속의 남성은 1930년대에 활동했던 마티 마틴이라는 이름의 배우로요. 당시 영화에서 대사 한 줄 없는 조연 배우였기 때문에 현재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요. 결국 라이언의 엄마는 그를 버지니아대 정신의학 및 신경행동과학과 부교수 짐 터커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짐 터커 교수가 마티 마틴의 삶을 철저히 조사해 아이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하나하나 따져봤는데요. 가족들에 대한 설명도 대부분 일치했을 뿐 아니라 마티 마틴이 과거 브로드웨이에서 춤을 췄었다는 것, 배우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할리우드 에이전시를 차렸다는 것, 리타 헤이워드와 같은 스타들과 함께 일했던 것 등 모든 것이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했는데요. 그런데 계속 라이언의 말을 듣던 짐 터커 교수는 그의 진술 중 한 가지 큰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야? 하느님은 왜 저를 61살까지 살게 하시고 다시 아이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 라이언. 그러나 실제 마티 마틴의 사망 진단서에는 사망 나이가 59세로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한국 나이 아니야? 만 나이였지? 한국 나이. 그렇지. 그런데 놀랍게도요. 네. 이후에 더 조사를 해보니 사망 진단서 기록에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실제 마티 마틴이 사망한 나이는 라이언이 말했던 61세가 정확히 맞았던 거죠. 병원이 틀린. 아, 이거는 소름 끼치네. 팩트 체크 믿거나 말거나 싶고 3위입니다. 지난 2014년 인도의 고고학자 J.R. 마가시 인도 차티스가르주 차라마에서 약 10,000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동굴벽화를 발견했습니다. 뭐야? 눈과 코는 실종된 상태에 비정상적으로 큰 머리를 지닌 생명체. 다른 그림에서는 우주복 같은 의상을 입은 채로 무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진짜? 새도 아니지, 뭐지? 심지어 그들의 이건 뭐야? 운송 수단으로 보이는 UFO까지 떡하니 그려져 있습니다.
세 개 다리 달린 게 꼭 UFO 같지 않습니까? 오, 진짜요, 진짜. 그러네. 자, 무려 10,000년 전에 그려진 동굴 벽화에 외계인과 UFO를 닮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있네. 이건 또 뭐예요? 이탈리아 발카모니카의 벽화에는 마치 우주복을 입은 듯한 2명의 생명체가, 미국의 유타주의 세고 캐넌에는 머리 위에 안테나가 솟은 기이한 형체가, 그리고 호주 킴벌리에는 큰 눈과 머리를 소유한 여러 명의 생명체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 대체 당시 사람들은 뭘 봤길래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외계인의 모습과 똑 닮은 이 그림들이 세계 곳곳에 새겨져 있는 걸까요? 항상 인류 최대의 난제인 외계인의 존재. 혹시 외계인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이들이 지금 우리에게 남긴 사인 아닐까요? 자, 오늘 준비하신 마지막 꼴찌 기사 한번 좀 들어볼게요. 온 우주의 기운, 외계인 혼혈 프로젝트. 노력한다. 열심히 하네. 전후무한 특종 랭킹쇼 프리한 식구 엑스파일. 저 오컬리 요원이 이번엔 우주의 메시지를 들고 왔어요. 이제 아이의 모습을 아이라고? 그리는데요. 저게? 네. 아이들이 외모가 다른 것. 바로 아이들의 친아빠. 이 친아빠가 외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외계인? 자, 이 아이들의 그림을 보여준 사람은 바로 이 여성인데요. 올해 28살의 브리짓 닐슨이라는 여성인데요. 이쁘다 또. 그녀는 16살 때 처음으로 외계인과 접촉했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그냥 만남만 가진 게 아니라요. 왜, 오 왜? 마이 갓! 뭐 왜? 놀라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 절대 놀라지 마십시오. 외계인과 성관계까지 가졌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게 시작입니다. 진짜? 딸 6명, 아들은 4명, 아유 다복하시네. 무려 10명이나 되는 아이고야. 외계인 아이를 가진 엄마라고 본인을 주장하고 세상에 있는데요. 어떻게? 정말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는 브리짓은 2012년도에 역시 자신도 외계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60세 샤론 맥코믹 씨와 함께 하이브리드 칠드런 커뮤니티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단체까지. 단체의 목적은 외계인과 인간의 혼혈, 즉 하이브리드 칠드런들이 지구로 돌아왔을 때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외계인 아이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어떻게 보면 인권 단체라고. 외계인 인권 단체군요. 외계인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여인들, 그 진실이 궁금하시다고요? 프리한 식구 엑스파일. 원래 얘 하는 거야 이거? 예. 저 오컬리 요원의 결론은요. 언제나 진실은 저 너머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 2위가 한 기자님인데 헤드라인부터 알려주세요. 충격! 냉동인간 생존 실화? 도심 속 공포의 좀비 바이러스. 저희가 1회 때 소개해드렸었죠. 냉동인간. 실제로 냉동인간이 됐다가 살아난 케이스가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 다니는 26살 청년 저스틴 스미스. 2015년 2월 20일 밤 친구들과 거하게 술을 마신 스미스는 술도 깰 겸 집까지 걸어가기로 합니다. 한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술 기운에 내린 결정이었죠. 그런데 스미스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는데 바로 술집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무려 3.2km에 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걷기 시작한 스미스. 역시나 결국 매서운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길 한가운데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기온이 위험해. 영하 20도였다고 해요. 아, 위험해, 그 추위에 길에서 잠을 잤으니까요. 얼어 한편 죽어. 다음 날 아무 사정도 모르는 스미스의 아버지는 외박을 한 아들이 연락도 되지 않자 곧장 아들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눈더미 위에 누워있는 스미스를 발견한 아버지는 황급히 아들에게 다가갔는데요. 그러나 이미 아들의 몸은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당시 급히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응급 의료진의 소견 역시 동사였습니다. 그런데 의료진 중 한 명이었던 제럴드 콜맨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이미 심장이 뛰지 않는 스미스를 치료해보자! 라는 진단을 내린 거죠. 의료진들은 먼저 인공 혈관을 만들어 스미스의 혈액을 몸 밖으로 빼냈고요. 그리고 그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온도를 높이는 작업을 거쳐서 다시 스미스의 체내로 주입시켰습니다. 어떻게 됐어? 어떻게? 뭐 근데 SF 그 영화 결과 같아. 그러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보름 만에 혼수 상태에 있던 스미스가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진짜 죽었다 깨어난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동사로 냉동인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뇌 손상은 거의 없었고요. 스미스를 진료했던 의사들조차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비록 심각한 동상으로 새끼 손가락과 발가락 일부를 절단했지만요. 현재 스미스는 다시 학교를 다니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데 냉동인간은 과연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닌 걸까요?
충격 실화 또 있습니다. 공포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좀비처럼 자기 자신을 죽은 시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밥을 먹을 필요도 없고요. 결국 그런 생각을 하다가 굶어 죽기까지 한다는 이 끔찍한 증상은 프랑스의 신경의학자 주일스 코타르가 발견한 희귀 정신질환, 일명 코타르 증후군으로요. 좀비 증후군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코타르 증후군을 넘어서 실제로 도심 한가운데 진짜 좀비가 나타나서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2년 6월 26일 평화롭던 중국 저장성의 원저우시 한 남성이 갑자기 지나가던 자동차를 막아섰고요. 유리창을 마구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너무 놀란 여성 운전자는 도망치기 위해서 차에서 내렸는데요. 문을 두드리던 남성이 진짜 좀비처럼 이 여성의 얼굴을 마구 물어뜯은 겁니다. 남성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바로 체포가 됐지만 이미 여성의 코와 입술 일부분이 잘려나갔고요. 코를 잘랐어. 중국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사고가 더욱 충격을 주는 이유가요. 비슷한 사건이 한 달 전 미국에서도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게 있대. 2012년 5월 26일 미국 마이애미 고속도로에 갑자기 나타난 남성 루디 유진. 노숙자였던 로널드 포포의 얼굴을 물어뜯은 사건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루디 유진에게 수차례 경고를 했지만요. 경찰이 보는 앞에서도 잔혹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요. 심지어 경찰이 쏜 총알을 맞고서도 계속됩니다. 진짜 좀비네. 그래서 결국 6발이나 쐈고요.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 행동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충격적이야. 그러나 이미 피해자 얼굴의 약 80%가 뜯겨나간 상태였고요. 여러 언론들은 이 사건을 두고 피의자 루디 유진이 마약을 복용한 후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보도했지만 부검 결과 마약으로 확정지을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역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